애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 미국의 한 작가가 어느 제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단 1개월 만에 달라진 모습을 보인 한 초등학생의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을 본 작가는 취재팀을 다급히 불러 당장 취재를 가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본 영상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이에요. 저희 아들 이름은 크리스인데 이제 막 11살이 되었어요. 크리스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제게 온 아주 소중한 아들이에요. 저는 진짜 비혼주의자로 평생을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운명적으로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늦은 나이에 짝을 찾은 만큼 저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소문난 사랑꾼 커플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에겐 큰 시련이 하나 생겼죠. 결혼도 생각 안 했던 제가 아이까지 생각했겠어요? 제가 임신을 바라게 될 줄도 몰랐기에 난자냉동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남편과 만나 결혼하고 지내면서 저도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 처음부터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게 되었죠. 시술 과정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임신은 쉽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정말 많은 주사를 맞고 검사를 하고 약을 먹는데도 아이는 저희에게 찾아와 주질 않았죠. 3년 동안 매달 병원을 다녔는데도 번번이 임신 테스트기에서 한 줄을 보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죠. 남편도 우린 할 만큼 한 것 같다며 우리 서로에게 집중하며 둘이서 더 재밌게 지내자라고 얘기했고 저희는 마음을 내려놓고 한동안 아이 얘기는 입에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리가 제때 나오지 않았고 감기에 걸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해봤고 테스터에는 선명하게 두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와 남편이 기쁨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유산될까 거의 누워만 지내고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 임신 기간 내내도 정말 조심조심 지냈었죠. 오히려 오랜 과정을 겪고 만난 아이라 그런가 저는 크리스가 뭘 해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 해도 저희 부부에겐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좀 일찍부터 버릇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마다 저희는 단호하게 대했지만 평소에 워낙 오냐오냐 키웠던 탓인지 저희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친구들과 학교 생활만 좋아했죠. 그래도 선생님 말은 잘 듣는 편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같은 육아동지 리아가 운동을 한번 시켜보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남자아이다 보니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필요해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했죠. 한바탕 운동하고 땀을 흘려 기운을 좀 빼면 집에서 좀 낫지 않겠냐며 말이죠. 그렇게 저는 크리스에게 운동을 한번 해볼래? 하고 제안했고 크리스는 학교 미식축구부에 들었습니다. 저는 미식축구부에 보낸 후로 정말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2시간씩 밖에서 운동을 하고 들어오니 집에 와서는 피곤해서 바로 자고 거기서 에너지를 다 쓰고 와서 그런가 고분고분해진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제게 전화를 한 통 하셨습니다. 크리스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치고받고 싸웠다고 말이죠. 저는 바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께 들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최근에 크리스가 미식축구를 시작하고부터 굉장히 거칠어졌다고 했어요. 오늘 친구들과 싸운 이유도 서로 누가 힘이 센지 처음엔 팔씨름을 하다 점점 과격해져 서로 주먹질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는 자기를 말리는 친구들까지 마구잡이로 때리는 통에 사태가 더 커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3일간 가정에서 교육을 한 후 다시 학교로 보내면 좋겠다고 하셨죠. 저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저희 말을 가끔 안 들을 때는 있지만 친구들에게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다니는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미식축구를 시작하고 더 심해졌다니 머릿속이 아득했어요. 제가 잘해보고자 운동을 시킨 건데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으니까요. 저는 얘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스러웠죠. 그날 크리스를 불러앉혀 저희 부부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크리스가 잘못한 점에 대해 크게 꾸짖었어요. 크리스도 그날만큼은 자기가 크게 잘못했다는 걸 아는지
고분고분 저희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친구와 팔씨름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고 어차피 운동할 땐 상대가 누구든 이기는 게 목표니 친구들과 싸울 때도 똑같이 했다고 했어요. 말리는 친구들도 그땐 상대팀으로 밖에 안 보였다고 말이죠. 저는 크리스에게 미식 축구를 일단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크리스는 그래도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미식 축구를 그만두면 다른 운동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한 후 저와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상대를 때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는 방으로 올라가서 저녁 먹기 전까진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크리스가 올라가고 나서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소중히 낳은 아이인 만큼 잘 키우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는데 아이를 예뻐하기만 한 제 잘못 같았죠. 벌써 초등학생인데 이제 어떡하냐고 너무 늦은 거 아니냐며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단호하게 대하면 될 거라고 같이 노력해보자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리아는 이 일을 알고 전화가 왔죠. 괜히 자기 때문에 운동을 시켜 이런 거 아니냐고 얘기했어요. 저는 절대 아니라며 운동 때문에 애가 그렇게 된 거면 미식 축구부 애들은 다 폭력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며 우리 부부가 잘못 키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리아는 리아의 아들 필립이 다니는 운동을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최근에 필립이 새로 운동센터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필립이 꽤 좋아한다고 했죠. 저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혹시나 또 크리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까 걱정되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리아의 말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필립도 여기에 다니기 위해 2달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다행히 곧 학년이 바뀌는 시기라 빈자리가 나서 겨우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지금도 아마 자리가 별로 없을 거라 이번에 자리가 마감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기약이 없다고 했죠. 저는 도대체 그곳이 어디길래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리아와 함께 그 센터에 구경이나 한번 가보기로 했죠. 리아와 함께 도착한 곳은 한 태권도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접수센터부터 시작해서 미국 엄마들의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았죠. 저는 리아에게 여긴 나만 몰랐냐며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고 물었습니다. 리아는 여기가 한국인 가족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인데 처음엔 크기가 매우 작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만 다니면 아이들이 정말 달라지는 걸 느낀다는 엄마들이 많아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커졌다고 했어요. 저는 도대체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센터 내에 아이 한 명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얀 도복을 입은 아이는 선생님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죠. 리아는 놀란 저를 보고 저게 한국식 인사인데 필립은 집에 와서도 나한테 저렇게 인사를 한다고 했어요. 필립이 한국 태권도장을 다니고부터 어디 가거나 집에 들어왔을 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대요. 저는 이곳의 교육 방식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리아를 알아본 직원이 리아에게 다가와 필립을 보러 오셨냐고 했고 리아는 아는 엄마가 센터를 둘러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어요. 그러자 직원은 마침 시간이 비어 설명을 해주겠다며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의아했어요. 운동이라고 하기엔 좀 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자 직원은 여기는 기본기를 익히는 학생들이라 대련하는 학생들은 좀 다르다고 했어요. 태권도에서는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기부터 하나씩 배우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절제와 참을성을 배운다고 했죠. 그리고 아이들마다 허리춤에 메고 있는 띠의 색깔이 달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러니 한 단계 오를 때마다 띠의 색깔이 바뀌는데 그걸로 아이들이 성취감을 얻고 자신감이 많이 향상된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진지하고 차분하게 동작 하나하나 해내는 모습을 보고 크리스에게 필요한 건 태권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바로 등록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직원은 아쉽게도 자리가 마감되었다고 했어요. 당장이라도 보내고 싶었지만 너무 아쉬웠죠. 그러자 직원은 혹시 한국인 추천서가 있으면 대기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는 한국 사람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면 다 가능하냐고 물었고 직원은 한국인은 1점이고 한국 태권도 1단 이상은 3점의 가산점을 준다고 했어요. 태권도 3단 이상은 5점을 부여받아 대기 순위에서 상위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음 달 원생이 조절되면
먼저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저는 일단 대기 등록을 했고 추천서는 알아보겠다고 하고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태권도장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국인이라면 저번 달에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왔던 채준이라는 직원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채준 씨와 친해져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며 최대한 잘해주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채준이는 워낙 싹싹해서 누구와도 잘 지내며 이미 자기와 어느 정도 친한 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남편이 더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면서 채준 씨를 당장 이번 주 주말 저녁에 초대하면 좋겠다고 시간 되냐고 물어보고 이번 주가 아니라면 언제든 채준 씨 스케줄에 맞춰 약속을 잡아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며 당황해하면서도 이게 다 크리스 때문이란 생각에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이 된다는 말에 저는 뛸듯이 기뻤어요. 채준 씨 추천서만 있으면 크리스도 태권도를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때까지 모든 결정은 크리스와 상의하고 크리스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내렸지만 제가 독단적으로 태권도장을 예약한 건 처음이라 제 스스로도 좀 당황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크리스에게 통보했죠. 다른 운동을 알아보고 예약을 걸어놨고 등록되면 바로 태권도장에 다니라고 했어요. 크리스는 평소와 다른 제 태도에 짐짓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이제껏 저는 늘 아이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주는 엄마였으니까요. 저는 혹시나 크리스가 반발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크리스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 모습을 보고 이때까지 어느 정도는 제 의견을 밀어붙였어야 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번 사건을 겪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채준 씨를 초대해서 저녁에 어떤 음식을 해주면 좋을까 고민이었습니다. 평소에 음식은 워낙 잘하지만 한국 사람을 초대하는 일은 처음이라 최대한 채준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한국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 정말 고민이었죠. 제가 리아에게 고민을 얘기하자 리아는 한국인인데 빵이나 면보다는 그래도 밥이 좋지 않겠냐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번에 제가 만든 빠에야라는 음식 얘기를 했습니다. 빠에야는 스페인 음식인데 제가 가족여행으로 스페인을 다녀왔을 적에 거기서 쿠킹 클래스를 들었거든요. 빠에야는 쌀로 만든 음식인데 아마 한국 음식으로 따지면 볶음밥보다 조금 더 찰진 느낌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리아에게도 한번 빠에야를 해줬었는데 리아가 정말 잘 먹었던 기억이 났어요. 저는 리아에게 정말 좋은 생각이라며 해산물 빠에야를 만들기로 했죠. 채준 씨가 좋아하길 바라며 열심히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채준 씨가 집에 오는 날이 되었죠. 저는 혹여나 채준 씨에게 실수를 할까 크리스에게도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집에 오는 손님이니만큼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했죠. 그리고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자 채준 씨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채준 씨를 처음 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연예인 같았죠. 훤칠하게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데다가 인상도 정말 좋았죠. 그런데 채준 씨의 손에 들린 물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에 온다고 선물을 들고 온 거 있죠? 제가 부탁할 게 있어 초대한 식사 자리인데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해오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채준 씨는 오늘 선물을 저녁 시간에 열어보시라며 제게 웃으며 얘기했죠. 크리스는 채준 씨에게 큰 관심이 없는지 설렁 인사하고는 소파로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에라 그렇다고 사춘기인지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보려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채준 씨 그리고 크리스는 거실에서 잠시 기다렸고 저는 불이 나게 음식을 마무리했어요. 10분 정도 제가 준비를 마치고 식탁으로 와달라고 했을 때 저는 크리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크리스가 제잘제잘 채준 씨에게 계속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을 쿡쿡 찔러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깜짝 놀랐다며 채준 씨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요새 크리스는 전쟁이나 무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읽고 있던 책도 전부 군대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런데 채준 씨는 한국에서 특급 전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군대에서 복무까지 했다니 크리스가 혹하고 빠져버린 거죠. 크리스의 수많은 질문에도 채준 씨는 하나하나 친절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모습까지 어쩜 완벽한 청년이었죠. 크리스는 낯가림도 있는 편에다가
원래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인데 두 눈 반짝이며 채준 씨와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더라고요. 식탁에 앉아서도 한참 다 같이 채준 씨의 군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남자들은 전부 다 군대에 간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 남편만 해도 팔굽혀펴기 2개를 할까 말까인데 채준 씨에게 들은 특급 전사의 기준은 놀라웠습니다. 사격으로 20발 중 18발 이상을 맞추어야 하고 팔굽혀펴기는 72회와 윗몸 일으키기 82회 그리고 3km 달리기를 12분 30초 동안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채준 씨가 군대에서 군장을 메고 훈련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남자들은 정말 강인하구나, 새삼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한국은 무기도 굉장히 잘 만들지 않냐며 세계 각지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던데 기술로도 병력으로도 어마어마한 나라인 것 같다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군사 쪽은 전혀 관심이 없어 잘 몰랐는데 남편 말이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나라에서 앞다투어 한국에서 만든 K9 자주포나 전투기를 사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내내 크리스는 시종일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채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식사를 마무리할 때쯤 채준 씨는 제게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식사에 초대받아 밥 메뉴를 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집에서도 꼭 밥해 먹고 직접 다 요리를 해 먹었는데 요새 일이 많아져서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이죠. 감사 인사도 야무지게 하는 채준 씨가 참 멋졌어요. 우리 크리스도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되면 좋을 텐데 속으로 생각했죠. 그리고는 채준 씨가 한국인 추천서가 필요하다고요? 라고 먼저 얘기를 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크리스 얘기를 했어요. 가보니 애들이 참 예의 바른 데다가 인내심과 절제심이 필요한 운동인 것 같아서 우리 아이가 꼭 다녀보면 좋겠다고 했죠. 그러자 채준 씨는 본인도 어렸을 때 태권도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크리스도 관심을 보이며 지켜봤죠. 채준 씨가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매일 태권도장에 가서 친구들과 놀고 운동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채준 씨가 1단이라는 사실이었죠. 15살 이전에 이미 일품을 땄고 성인이 돼서 간단한 신청을 통해 1단으로 바꿨다고 했어요. 저는 물개박수를 치며 1단은 가산점도 있다던데 고마워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채준 씨의 추천서를 받고서는 나중에 꼭 이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고 채준 씨는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거지 전혀 부담 갖지 말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 태권도장에 도착해 채준 씨의 추천서를 추가 서류로 넣었고 일주일 뒤 태권도장에 다닐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는 태권도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수업을 다녀온 날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크리스에게 다가갔고 저는 크리스의 행동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리스는 제게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고서는 잘 다녀왔다고 말했죠. 저도 90도로 인사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긴 했지만 깍듯하고 반듯하게 인사하는 크리스의 모습에서 앞으로 얘가 변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피어오르더라고요. 크리스는 오늘 수업이 정말 재밌었고 자기가 너무 기초 단계라 빨리 다음 단계로 오르고 싶다고 열의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혹시나 이 열의가 또 폭력으로 이어질까 조마조마했지만 채준 씨를 떠올리며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온 전화라는 걸 보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얘가 또 무슨 사고를 쳤나 싶은 생각이었죠. 선생님의 첫마디에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선생님께서는 크리스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시는 거였죠. 예전에는 자기 자리 정리정돈도 잘 못하던 아이였는데 요새는 정리정돈은 기본이고 다른 아이들까지 도와준다고 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체육 활동할 때 있다고 했죠. 예전에 크리스는 승부에 과하게 목숨을 걸어 다치거나 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잘 못하는 친구를 크게 다그쳐 상대 아이를 울리는 경우도 잦았다고 했죠.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이 크리스와 같은 팀을 하는 걸 싫어했는데 요샌 정반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못하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잘하는 법을 알려주거나 친구들을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죠. 선생님은 솔직히 크리스가 이렇게 달라진 건 기적이나 다름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게 태권도 덕분이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사실 집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을 찾을 순 없었어요. 외출 전후 인사하는 것과 밥 먹고 자기 자리 정리하고 방 청소를 하는 것, 그리고 제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여주는 정도였기 때문에 몰랐죠. 그런데 아무래도 친구들과 부딪히는 학교 생활에서는 변화가 더 크게 보이는구나 싶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신 질문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선생님께선 혹시 태권도를 배우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어떻게 아셨냐며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태권도를 배우고 난 뒤로 크리스처럼 행동이 달라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도 방과 후 활동으로 태권도를 넣을까 고려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태권도 하나가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바꿀 수 있는 건가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외동에다 오냐오냐자라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를 도와주기까지 하다니 놀라웠죠. 저는 신나는 마음에 리아의 꽃가게로 향했습니다. 크리스 자랑도 할 겸 기분이 좋아 리아의 가게에서 꽃도 한아름 사서 집에 좀 꽂아둘 생각이었죠. 가게에 도착했더니 리아는 없고 웬 젊은 아가씨 한 명이 있더라고요. 리아가 새로 뽑은 직원인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떤 것 필요하세요? 하고 물었죠. 저는 어차피 꽃을 사갈 생각이었던지라 거실의 분위기 전환 겸 놓을 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매우 친절하게 하나하나 꽃의 종류와 어울리는 분위기를 설명하며 제가 필요한 꽃다발을 만들어 주었어요. 얼굴도 예쁜데 참 싹싹한 직원이구나 싶어 리아가 직원을 정말 잘 뽑았구나 생각했죠. 마침 리아가 들어와 직원을 참 잘 뽑았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줘서 여기 있는 꽃을 다 사갈 뻔했다고 말했죠. 그러자 리아는 오히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직원은 리아의 조카 에블린으로 원예를 공부하는 학생인데 마침 제가 손님처럼 보여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며 꽃다발을 만들었다고 했죠. 저는 에블린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채준 씨였죠. 둘 다 친절하고 싹싹하면서 자기 일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라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넌지시 에블린에게 혹시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고 다행히 에블린은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채준 씨에게 이렇게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꽃을 사서 태권도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크리스를 직접 태워 집에 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직 마칠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가 수업 듣는 모습을 슬쩍 구경하러 갔습니다. 관장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크리스가 대견했죠. 태권도 수업 시간엔 한참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인 듯 했어요. 저는 달라진 크리스가 기특해 동영상을 찍어 남편에게 보내주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임을 하다 잘못 맞은 공이 크리스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거든요. 크리스는 그대로 뒤로 넘어갔고 주변 친구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저번에 학교에서 팔씨름을 하다 서로 주먹질을 했다는 기억이 나 혹시나 얘가 친구에게 또 폭력을 쓸까 조마조마했죠. 그런데 일어난 크리스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크리스는 코피를 흘리면서도 주변 친구들에게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크리스에게 공을 잘못 던진 친구는 정말 미안하다며 계속 크리스에게 사과하고 오히려 크리스가 그 친구의 등을 두드려주며 달래는 것 같았습니다. 태권도를 배운 지 3개월 만에 이런 변화가 생기다니 믿기질 않았습니다. 늘 자기 감정이 앞서던 아이였는데 이제 저렇게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도 상대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아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장님은 크리스의 코피를 닦아주시고는 너무나 당연스러운 듯 아이들을 흐뭇하게 쳐다보고 계셨죠. 그렇게 수업이 마무리되었고 저는 수업이 끝난 크리스를 보자마자 꼭 안아줬어요. 크리스는 제가 언제 왔는지 몰라 깜짝 놀란 눈치였죠. 그리곤 크리스에게 먼저 차에 타 있으라고 하고는 관장님과 잠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관장님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방금 그 아이가 정말 제 아이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했죠. 관장님께서는 처음에 걱정을 좀 했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라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간 집에서 칭찬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 늘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쌓이다 보니 승부욕이 강해졌고 유사한 상황에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했죠. 그런데 태권도는 승부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며 경기하는 게
더 중요한 스포츠다 보니 처음엔 당황스러워 하다가 곧잘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상대와 경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수련하며 운동하기 시작했고 어린 친구다 보니 금세 적응해 많은 변화를 보였다고 했죠. 저는 관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자랑하고 싶은 크리스의 모습을 SNS에 올렸습니다. 태권도 한지 3개월 만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다며 태권도를 마구 홍보했죠. 그런데 제가 올렸던 그 영상이 저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엄마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원래 착했던 아이 아니었냐부터 시작해서 그 태권도 학원을 당장 알려달라는 메시지까지 휴대폰에서 아주 불이 났습니다. 정말 단숨에 100만 뷰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바로 이 영상을 본 어느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고 싶다고 했죠. 저처럼 요즘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많은데 한번 태권도를 소개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관장님께 말씀드렸고 관장님은 흔쾌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크리스의 달라진 과정이 미국 전역으로 방송되었죠. 크리스는 처음엔 부끄러워하더니 이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계속 사인해달라고 한다며 사인 연습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크리스 방송 이후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태권도 방과후에 대한 엄마들의 문의가 폭주했고 학교에서 방과 후로 개설하자마자 금세 인원이 마감되어 버렸습니다. 다들 한국의 태권도에 열광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 걱정으로 저희 부부가 울며 밤을 지샜던 적이 있었는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를 일인 것 같아요. 크리스는 태권도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에 승급 심사에 통과하면 한국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희 부부도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저는 저희 크리스를 태권도 학원에 등록할 수 있게 도와준 채준 씨에게 곧 은혜를 갚을 예정이에요. 리아의 조카 에블린과 곧 소개팅을 시켜줄 예정이거든요. 둘이 마음만 잘 맞는다면 정말 예쁜 커플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한국 태권도장이 너무 인기가 많아 여기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이민에 관심 있는 관장님들께 미국 엄마들이 카드 들고 대기 중이라고 제발 와서 차려달라고 널리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태권도만큼 절제 있고 신사적인 운동이 잘 없죠? 천방지축 크리스가 태권도를 배우고 나서 놀랄 만큼 달라졌다니 한국의 예절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컴퓨터에만 매달리는 요즘 태권도 같은 몸과 정신을 수련하는 운동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미국에서도 더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네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